안녕하세요. 커피 한입 건축 한입 오랜만에 성수 현대건축 서울시 건축상을 받은 7개 건물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글 얼스 스튜디오에서는 3D 지도를 한국이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재미는 없어요. 일단 시작은 에코넷 센터 남양 알로에 회사의 건물이죠. 성수동만 다루겠습니다. 전체를 다루진 않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S맵 서울 고 KR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3D 지도가 있죠. 좀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거칠긴 하더라도 좀 더 이제 믿을 만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은행 빌딩이라고 적혀 있지만 에코넷 센터가 정식 이름이고 어, 2호선 고가도로가 지나가면서 구역 쪽으로 빠져나가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신설동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음을 차단하려고 높은 건물을 앞에 세웠고 그 뒤에 중정 그리고 낮은 건물을 이제 세 겹을 쌓아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뒤쪽에 있는 공원을 아마 염두에 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S맵을 보시면은 건축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종합 정보, 토지, 건축물, 토지 용객, 뭐 개별 공시지가, 주택 공시 가격 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당연히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기본적인 정보뿐만이 아니고 층별, 면적, 용도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넷에서 출발해서 그 뒤에 이제 저기 현대 테라스인가 뭐 그럴 건데 저 건물도 참 재밌게 형태가 재밌죠. 이어서 갈 곳은 이제 우람문화재단이죠. 우람문화재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건물은 제가 알기로 원래 이제 호텔로 개발을 했다가 관광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서 중공업 지역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호텔로 계획을 했다가 사드 배치를 사태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길들이 참 좋아요. 답사를 통해서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수 문화복지센 회관 이름이 좀 그렇죠. 여기 공공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내부도 실내 지도 보기를 통해서 아래 보면은 실내 지도 보기를 통해서 실내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 독특하더라고요. 이 건물은 공공건축의 유형학이란 측면에서 건축 유형학의 발전, 학문이라기보다 유형의 발전은 공공건축물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공공건축물이 유형을 깨줘야지 전체 건축의 수준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다. 그리고 좀 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이제 또 다시 하게 되고 답사를 통해서 하게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기능들이 있죠. 건물 투영, 건물 숨김, 지형 투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비행기 모드, 보행자 모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층별로 이렇게 단면을 볼 수 있어서 평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난 기능이 있어요. 물론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옥상 정원도 있어서 제가 즐겨 찾는 곳입니다. 답사를 할 때. 다음으로 이제 이동할 곳은 카우앤독이라고 하는데 이 카우앤독은 공유 오피스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찾는 것도 이게 3D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헤매고 있는데 이제 발견했어요. 어디 있는지는. 그래서 카우앤독은 이 건물 자체가 공유 오피스로 계획을 했다가 현재는 다음을 창업한 이재용 회장의 이재용 의장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의 어떤 지인들과 함께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뭐 이렇게 평면을 제가 보긴 했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상을 받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작아 건물이. 그래서 이게 과연 하여튼 뭐 가치가 있었으니까 좋겠죠. 다음 건물로 넘어가시죠. 임재웅 소장의 클리오 사옥인데 이 건물도 뭐 그렇게 규모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제가 여기 주민이라서 사실 이 지역에 잘 아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게 참 그나마 높은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D타워나 이런 것들이 서면서 지금은 사실 꼬마 빌딩처럼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인근에 언더스탠드 에비뉴가 같이 있어서 여섯 번째 수상작 그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 이란 측면에서 그죠.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김기웅 소장의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 볼트 구조로 되게 뭐랄까 실용적으로 만들었죠. 수영장과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적도 있고 수영장을 이용했던 기억은 잘 없어요.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새로운 수영장이 하나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오지는 않게 되었네요. 함께 비교할 만한 건물 두 개가 있는데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죠? 조성용 도시건축, 조성용 소장님이 설계를 하신 3104 사옥입니다. 특수지를 만들어내는 회사의 사옥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민현식 선생님의 작업이 신도 리코, 복사기나 이런 것들 오피스 회사에서 쓰는 이제 사무기기를 만드는 본사가 여기 보면은 두 개가 이 성수동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실무를 시작하고 할 때는 유명했던 건물인데 건축상과는 인연이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동이 꼭 2000년대만 있는 것은 아니고 90년대 초에 혹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 세 개의 건물이 들어섰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아마 상당히 볼만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섰을 때는. 이번에는 네이버 지도의 스트릿 뷰를 통해서 거리 뷰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에코넷 센터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에코넷 센터는 근린공원이 있고 그 수제화 근린공원인가 뭐 지금 테마공원으로 바뀌었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3층 정도 규모의 그렇게 높지 않은 건물이고 지금은 29cm의 키드 뭐 이런 이 아동복 관련된 것이 있고요.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탈리아 식당이었습니다. 본범. 에코넷 센터라고 지금 적혀 있는 곳이 이제 주차장이고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보면은 바깥쪽에 있는 그 곡선의 어떤 형태를 안쪽에도 옆에 벽면에 차용을 했는데 이 건물은 저는 이제 온고당의 안우성 소장의 작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유석연이라고 하는 시립대 교수님 여성분입니다. 의 작업입니다. 공식적으로 큰 길가에서 봤을 때의 건물은 아무래도 고가도로 지금 구간이 이제 2호선 고가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려서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인면상에서 이게 이제 공면이고 이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죠? 저렇게. 그래서 이제 삼각형 부분이 측면에 이렇게 보이고 큰 길에서는 사실 접근이 출입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저 정도 폭 정도의 한 6m 정도 될까요? 폭이 입구만 있고 모퉁이에 보시면은 뉴로메카 뭐 적혀 있죠. 모퉁이에 저렇게 있는데 카페가 들어오고 하는데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모퉁이에 있는 것과 전면에 있는 것은 좀 다른데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옆에 이렇게 공면으로 이렇게 이제 큰 덩어리가 있는 것에 창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향에 있는 창들이고 지금 고가도로 쪽은 이제 북향이죠. 그래서 그 길에서 이제 출발해서 답사는 우람문화재단으로 넘어갑니다. 더 시스템랩 김창중 소장이
소장인가요? 어떻게 되죠? 대표는 다른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김찬중 씨의 작업이죠. 스타일이고, 이 건물은 이제 반대편이고, 이쪽이 이제 얘가 이제 무신사 건물에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지금 4번 출구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저렇게 이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저쪽 편으로 사람이 너무 많을 때 이쪽 편으로 오는 게 더 좋겠죠. 저 공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참 아까워요. 2층 공간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려오면은 저것도 이제 서울시하고 지원을 받아서 뭐 이렇게 쓴 그런 건물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옆에 있는 건물과 그 지금 이지스에서 개발을 했던가요, 저게? 그 건물과 함께 이쪽은 이제 구상권이었었는데 아마 그렇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텔을 만들면서 이게 유형학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호텔이죠. 저도 처음에는 호텔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을 봤을 때 이건 그냥 호텔인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그런 정보는 없어졌더라고요. 어쨌든 우란 일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사실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이제 빡빡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없는 것보단 낫지만 이제 저런 부분에 이제 정원이 사실 좋긴 좋아요. 저기 이제 좀 밀도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돼 있어서 폭이 이렇게 뭐 한 3m가 되려나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 들어가는 순간 바로 쾌적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여기 보면 현대테라스 건물이 참 독특한데 이 현대테라스 건물 앞도 저렇게 공개공지처럼 해서 이렇게 녹지 공간이 있죠. 그게 좀 연결됐으면 어땠을까? 그죠? 보시죠. 이렇게 연결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주차장이 진출입로가 있고 지금 이렇게 실외인지 뭔지가 이렇게 있으면서 도로 폭이 확 줄어들죠. 인도 폭이. 그 저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 도시 공간에서. 뭐 재밌어요. 인면 자체는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표정도 만들어 주고 그 건너편에는 도도한 면 뭐 저렇게 보이죠. 저기 보면 이제 주택가의 단독주택들을 리노베이션 했는 식당가들이 있습니다. 식당가라기보다 식당들이 들어가 있죠. 다음으로 넘어갈 곳은 이렇게 이제 상원길을 거쳐서 이 길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보이는 운생동 신창훈 또 교수님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두 분의 작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어떤 역동적인 모습 같은 것들이 계단과 함께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인면을 만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많아요. 지금 이제 이 6번 뚝섬역 6번 출구에서 나왔을 때 보이는 모습인데요. 6번 출구 옆에 이제 SM엔터의 이 건물도 있고 봤을 때에 이게 안 보이죠, 그죠? 이 건물의 인면이 보이지가 않아.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모퉁이가 저쪽으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층은 이제 복지 관련된 의료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돌봄 시설이 들어가 있고 위로는 이제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아트홀 공연장이 들어가 있고 복합적으로 층층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이브리드 복합 용도입니다. 여기 이제 펍지가 있는 이쪽에서 봤을 때는 건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아쉬운 것은 뭐 땅이 어쩔 수 없었지만 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인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죠? 인면이 잘 보이지 않고 왔을 때 우화 효과는 있어요. 와 이런 건물이 있어? 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아쉽고 두 번째는 결국은 좁아요. 그래서 층별로 올라가서 보면은 외부 구성은 참 좋은데 이게 이제 태생적인 한계죠. 덩치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것도 층별로 나눠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각 층이 구성이 고전적이고 그렇게 뭐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서 3층의 도서관 부분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순서가 이제 섞였는데 서울숲역 1번 출구에서 나와서 보이는 곳이 이제 세 개의 시설이 한꺼번에 이제 눈에 보입니다. 마지막 건물인 체육센터와 언더스탠드 에비뉴 그리고 이 건물 클리오 사옥이죠.
클리오 사옥은 OCA의 임재용 소장이 이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은 이제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옛 에스콰이어, 지금의 헤이그라운드 건물 쪽 뚝섬역 사거리에서 본 모습인데, 안 보이는데 조금 가봐요. 지금 하얀 건물이라서 지금 저기 정면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왕십리에서 내려왔을 때 이 건물은 정면이에요. 이렇게 정면으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도로의 축에 맞는 거죠. 이게 오른쪽으로 휘다 보니까.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측면을 디자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쉬운 것은 이게 너무 밋밋해요. 보시면은. 그래서 저 좋은 그 크게 이제 덩어리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같은 원리로 조금씩 조금씩 비틀었단 말이에요. 같은 원리로. 그랬는데 결국은 도로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쪽은 측면이고, 이 뷰가 이제 정면인데 정면은 단변입니다. 좁은 폭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신경을 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쉽죠, 저는. 주민 입장에서 혹은 건축가 입장에서. 그러면 저 인면을 한번 보시죠. 옆으로도 봤을 때 이면도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측벽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이 건물의 정면은 어디서 볼 수 있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언더스탠드 에베뉴가 맞은편에 있고, 그 언더스탠드 에베뉴에서 나 혹은 서울숲에서 나왔을 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건너가 보시죠. 이렇게 건너갔을 때 갤러리아 4의 D타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길을 왕십리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성수동을 알리는 어떤 랜드마크인 건물인데, 그 건물이 옆으로 돌아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저는 늘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가 좀 섞였지만 카우앤독 건물, 카우앤독 건물이 이름이 카우앤독이 소와 개가 아니고 개나 소나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doing good 생각이 나는데 DOG, 카우가 코워크 뭐 이런 걸 거예요. 코워크, 같이 일하며 좋은 일을 하자. 약간 임팩트 투자 같기도 하고, 서울숲 전체 성수동 지역이 이제 이런 임팩트나 ESG, CSR의 어떤 메카이기도 하죠. 공정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코워크 스페이스로 쓰지는 않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IT 쪽에 무신사 29cm 쪽에 그 대표님 이름이 제가 잘 모르는 분이라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과 이재용 의장, 다음에 이재용 의장, 소카의 의장과 회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건물을 보진 못하고, 옆에 있는 저 건물이 조병수 소장님이 인허가를 담당하고 대만 독일계 커플이 아마 디자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W 미션 건물인데 1층, 2층, 3층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저 건물도 건축상과는 좀 인연이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언더스탠드 에비뉴, 일어서다, 아래로부터 서다, 뭐 이런 뜻으로 언더스탠드라고 했고, 컨테이너를 쓴 당시에 어디죠? 건대 입구 쪽에 가면은 하나가 있고 창동역에도 하나가 있죠, 크게. 근데 이제 보시면은 좀 너저분하죠. 주변에 온갖 시설들이 다 있고 플래카드에 광고판에 이게 이제 서울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고요. 저는 이 건물, 이 시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이 외에 컨테이너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컨테이너는 실제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유창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이제 시설물인데, 왜 저렇게 했을까 공공이. 업사이클링이랑 뭐 리사이클이란 것이 좋긴 한데, 공공은 좀 진정성 있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전국의 지방에도 막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었죠. 바닷가에도 막 던져놓고 뭐 그랬었어요. 안양에도 가면은 뭐 파우스티노 포르투갈 건축가가 설계해서 놔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경마장이었던 이 서울숲 공원의 경마 트랙을 따라서 사실 이제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이 D타워의 소방도로 축을 쭉 따라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 공공공간의 수준이 이렇게 민간과 공공이 이제 어떤 뭐 쉽게 말해서 콜라보를 해서 수준 높은 공간을 만들어냈다. 서울에서 자랑할 만한 외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는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공공 미술 수준도 높고 뭐 도쿄하고 비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죠. 마지막으로 이 건물은 김기웅, 삼정건축의 김기웅 소장은 참 논란의 인물인데 전주시청사와 독립기념관을 설계하신 분이죠. 독립기념관은 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전주시청사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시도죠. 현대건축물 안에 이제 한옥의 어떤 전통건축을 병치한 삽입한 건물인데, 이 건물은 사실 전혀 다른 건물이죠. 생긴 것이.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 한겨레 신문사 설계하셨던 그분이 누군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거칠게 뽑아내던 그분 설계인 줄 계속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김기용 소장님 작업인데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주민으로서 사용도 많이 했고 뭐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지나가는 건물이기도 하고요.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30년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보수도 해야 되고 하지만 옆에 조경회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조경회사 안개동 소장님 조경회사와 함께 붙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클리오 사업은 공사 중이고 항공사진에서는 건물이 보이죠. 두 개의 볼트 구조로 이게 축이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게 저는 저게 좀 이제 좀 뭐랄까 의문이더라고요. 돌려서 볼트가 좀 정면에서 보였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나무나 이런 걸 다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 면이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앞에서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저렇게 돌렸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뭐 햇빛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물도 아니라서 동서 이제 이게 남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동서의 해를 피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던 두 건물을 이제 얘기를 했었죠. 먼저 민현식 소장님이 설계하셨던 이 신도리코 앞에 이제 주차장도 있어서, 이 주차장도 제가 알기로 민연구소인가요? 이게 뭐 누가 했는데 이것도 꽤나 유명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했는 걸로 기억나는데 어디서 봤어요. 근데 뭐 이 건물은 사실 저는 뭐 지금 이번에 다룰 건 아니고, 어쨌든 저 계단이 되게 유명한 계단이었죠. 저희 또래에서는 되게 시적으로 민소장님이 이 표현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기 레퍼런스는 난간도 없는 그런 계단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어디죠? 삼성에 있는 포스코 사옥을 가시면은 또 저런 계단이 있죠.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되게 시적이고 했지만 저기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 코엑스에 있는 그 에스컬레이터 무섭죠. 그렇게 높은 곳에 중앙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든가, 그 높은 곳에 있는 저런 계단은 실제로 보는 것과 실제 사용하는 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도 건축가 입장에서 좀 그런 걸 느낍니다. 뚝섬역 쪽에 있는 건물이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뚝섬역으로 가야죠. 그렇죠. 뚝섬 미술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조성용 소장님이 3.1공사 사옥이라고 제 기억에 99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조성용 소장님 사무실 다녔었고 그 무렵에. 그래서 이 건물은 뭐 되게 단순한 건물인데 보시면은 또 이렇게 탁 붙어 있다 보니까 앞에서 봤던 에코넷 센터처럼 이 고가도로에서 오는 소음 진동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유리블럭으로 벽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 벽이 있고 하부에는 우람문화재단처럼
볼륨이 이렇게 있어서 공공을 위한 어떤 시설, 공공을 위한 시설이라보다 약간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시설이 있죠. 지금 이제 미술관이 되어서 이렇게 쓰이고 있고 전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부를 보시면 저렇게 꺾여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채광과 뭐 환기를 해결하겠죠. 항공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이 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원기를 따라서 이 큰 그 덩어리가 있고 저 2호선을 따라서 작은 덩어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구성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편에서 보는데 못 찾고 있죠. 저쪽은 성수역이고 저기 성수역이고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니야. 성수역 그쪽이 아니고 반대쪽이죠. 네, 그렇죠. 뚝섬역이고 여기가 사선으로 가는 곳이 대각선이 상원길이고 하니까 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제 옅은 색이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잘 띄진 않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보시고 제 이번 편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성수동은 제가 답사를 하면서 꼭 현대건축만을 다루진 않고요. 전체 역사, 정세권 혹은 법정스님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다루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현대건축 편이었고요. 답사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